네, 개장 전 체크리스트 함께하겠습니다. 오늘은 하이투자증권 이화진 과장 그리고 헤르메스 스탁 하창한 본부장 함께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오늘 개장 전 체크리스트 첫 번째로는 반도체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제 시장의 주인공 반도체였던 것 같은데요. 진짜 지금 시점에서 반도체는 우리 어떻게 좀 대응을 해봐야 될지 이야기 먼저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엔비디아 실적 발표 얼마 안 남았잖아요. 네. 지금 시점에서 어떤 전략 가져가 봐야 될까요? 항상 뭐 매년 매 분기마다 엔비디아 실적할 때마다 항상 우려를 나왔었는데 항상 컨센보다 서프라이즈로 이제 항상 마무리가 됐던 걸로 보이고 있습니다. 아직까지는 그 시기가 계속 지속된다라 저는 개인적으로 좀 생각을 하고 있고, 물론 최근에 이제 삼성전자와 이제 SK 하이닉스 쪽으로 이제 양분되는 이제 흐름이 좀 나오고 있기 때문에 결국에는 뭐 1분기 실적은 어느 정도 시장은 이제 긍정적으로 보고는 있지만은 2분기에서는 뭐 낸드 업황에 대한 부분도 충분히 계속 꾸준히 회복세는 있겠지만 좀 4월달에 사실 주춤한다는 트랜스퍼스에 대한 좀 기사가 나오기도 했습니다. 하지만은 이제 시장이 과연 1분기는 흑자 전환의 기대감이 컸기 때문에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의 주가가 좋았고, 대신 2분기는 그 성장세에 대한 그 자체가 정체가 될 것이냐 아니면 조금 더 올라갈 것이냐 차이가 좀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는데, 결국 이번 젠슨왕에 대해서도 컨콜 이슈가 좀 굉장히 중요할 것으로 보이고 있습니다. 뭐 GPT-4도 그렇고 전반적으로 AI 시장이 빠르게 지금 올라오고 있기 때문에 그만큼 지금 제가 한미 반도체에 대한 뭐 증설 효과도 있었고, 결국에는 시장 자체가 이게 결국 스펙업 자체가 계속 올라가고 있다는 측면이 있기 때문에 그에 대해서 얼마만큼 선제적 대응하는 이제 반도체 장비 업체들이 조금 더 갈 수 있는 자리가 아닐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현 시점에서 반도체에 어떤 종목에 좀 집중을 해봐야 되는지도 궁금한데, 본부장님, 어제 이스페타시스가 또 한 번 급등을 보여주기도 했었고요. 현 시점에서 이스페타시스 상단은 어디까지 열려 있다고 보세요? 뭐 상당히 어디까지 열려 있는지는 사실 아무도 모르겠죠. 네. 근데 이제 뭐 상승에 대한 뭐 흐름들은 좀 더 유지가 될 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전거래일에 이스페타시스의 리포트들을 좀 살펴보시면 일단 상당히 좀 긍정적인 내용들이 많이 있었고요. 그다음에 이스페타시스가 사실 한미 반도체와는 좀 다른 흐름에서의 주가 상승 기조가 나왔었던 이유가 HBM 쪽에서의 조금 영향도가 조금 더 이제 한미 반도체가 좀 직접적인 연관이 있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 특히나 이제 이스페타시스는 실적적인 부분들이 조금 뒷받침이 덜 됐었거든요. 근데 이번에 실적 발표를 했을 때 그런 부분에서의 조금 좋은 흐름들이 나와줬기 때문에 기대감 자체가 더 넓어졌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 뭐 MLB 관련된 부분에서도 뭐 매출에 대한 기준가가 계속적으로 좋아지고 있는 상황이고, 하반기로 가면 갈수록 사실 수혜가 나올 수 있는 부분들이 계속 늘어나고 있기 때문에 그러한 부분에서 본다라고 한다면 충분히 좀 추가적인 상승이 가능하다라고 보고 있고요. 또 이제 이 해당 가격대죠. 44,000원대 라인에서 두 번의 좀 걸림이 있었거든요. 2023년 중반 부분에 한 번 걸렸었고요. 그다음에 이제 3월 달에 한 번 또 이 부분에서 좀 차익이 나오면서 눌렸는데, 해당 부분을 거래량을 동반하면서 뚫었습니다. 그렇게 된다라고 한다면 좀 정말 긴 시간이죠. 거의 1년 이상의 좀 조정 이후에 이 단기 박스권 사이에서의 움직임을 돌파하는 흐름들이 나왔다라는 점이고요. 그다음에 반도체 쪽에서의 좀 긍정적인 업황들, 뭐 사실 하이닉스나 뭐 최근에 움직임들 계속 고가 나오고 있고, 한미 반도체도 쉬어가는 것 같지만 주봉이나 월봉상으로 보면 뭐 상승 추세 꺾인 적 아예 없거든요. 5일선 조정도 안 나왔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 봤을 때 상승 기조가 유지가 되고 있고요. 이스페타시스도 사실 많이 조정을 받은 것 같지만 월봉상으로 보면 5월선 타고 계속 올라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상승 추세 자체가 일봉으로 보면은 이거 왜 이렇게 횡보를 많이 하지? 라는 생각을 드실 수 있겠지만, 좀 길게 보신다면은 상승 기조가 꺾인 적이 없기 때문에 그러한 부분에서 본다면 충분히 우상향 기조들 조금 유지할 수 있을 것 같고요. 다만 이격이 상당히 많이 벌어져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거기에 따른 단기 기간 조정들은 좀 일부분에서 나타날 수 있다는 점은 좀 참고를 해보시면 좋을 것 같네요. 반도체는 그러니까 계속 봐야 되는 거다. 엔비디아 실적 발표 전후로의 대응보다는 계속 올 한 해 봐야 되는 키워드라고 봐야 되겠어요? 그렇죠. 왜냐하면 이제 수출 데이터가 돌아서면서 우리나라 지수가 2200대 후반부터 올라왔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 본다면 반도체를 보시는 게 맞고요. 네. 엔비디아 실적을 안 본다라는 건 엔비디아 실적이 꺾인다라고 생각을 하시는 거예요.
거잖아요. 그러면 반도체를 지금 들고 갈 필요가 없죠. 다 파시는 게 맞습니다. 근데 엔비디아의 실적 발표를 확인을 하겠다라는 거는 기본적으로 나머지 뭐 슈마컴부터 시작해서 다른 반도체 업체들의 실적이 일단 잘 나왔던 부분들, 그리고 젠슨 황이 항상 이제 가이던스를 제시할 때 굉장히 좀 핫하게 제시를 하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그런 거에 대한 또 기대감이 터져 나오면서 주가 상단을 좀 뚫어주는 그런 기대감이 있기 때문에 실적 발표를 보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런 기대감이 없다라고 한다면 현재 시점에서 다 정리하시는 게 맞고요. 그리고 우리나라 관세청의 수출 데이터를 잘 살펴보시면 반도체 부분이 압도적으로 높습니다. 게다가 성장률도 MOM은 조금 일부 줄었지만 여전히 50%가 넘는 상승 기조가 나타나고 있죠. 결과적으로 우리나라에 대한 수출 데이터를 끌고 가는 거는 단연 반도체를 일단 중심으로 스타트가 됩니다. 물론 선박 부분도 작년 11월부터는 엄청나게 좋아지고는 있는데 그런 부분에서 봤을 때 결국에 있는 중심이 시가총액도 높지만 수출에 대한 데이터를 보더라도 단연 반도체가 주도를 하고 있기 때문에 증시에서의 롱 포지션을 잡으신다라고 한다면 반도체를 제외하시고 보시는 거는 말이 안 된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반도체는 계속 보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네. 한미 반도체는 어떻게 보세요? HBM이라는 키워드 안고 있는 종목 군단도 살펴봐야 될 것 같은데 수급이 정말 좋은데 일단은 전고점 돌파까지도 노려볼 수 있는 자리일지 한미 반도체 만약에 들고 있지 않다면 지금 들어가도 될까요? 지금 들어가도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을 하고 있는 게, 물론 지금은 이제 삼성전자에 대한 방향성이 좀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엔비디아 관련된 개선 기간 부여가 15일까지로 지금 알고 있고, 결국에는 엔비디아 파리 테스트가 이제 승인이 되느냐 아니면 거절되느냐가 중요한데, 물론 아마 삼성전자가 불량품에 대해서 엔비디아한테 우리가 다 책임지겠다고 했음에도 불구하고 거절을 당했단 말이죠. 그러면은 기존에 있는 NCF 방식에서 NUF 방식으로 바뀌게 되면은 오히려 향후에 TC 본드 장비에 대한 한미 반도체 수요가 더 올라올 수 있다고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결국 어떻게 협상을 했느냐가 좀 삼성전자가 중요할 거로 보이고 있는데, 네. 물론 차후에는 SK 하이닉스와 마이크론 쪽의 TC 본드 장비는 계속 꾸준히 공급 계약은 나올 것으로 보이고 있습니다. 항상 공급 계약이 나올 때마다 다음 날에 목표 상향에 대한 리포트가 계속 꾸준히 나왔었고, 결국 지금 20만 원 이상까지 지금 나온 걸로 알고 있습니다. 결국에는 물론 이번 2분기 때 추가적인, 물론 이번 주 화요일 날 관련된 증설에 대한 이슈가 있었고, 그거는 이제 HBM2에 대해서 스펙업에 대한 그런 새로운 고객사들에 대한 오더가 있었기 때문에 증설하는 효과가 있다는 걸로 좀 보이고 있습니다. 결국에는 실적은 계속 2분기도 계속 꾸준히 좀 상향이 될 것이고, 과연 삼성전자가 기존의 방식을 버리고 SK 하이닉스 공법을 따라가느냐가 제가 볼 때는 예. 주요 관건이 되고 있는데, 그렇게 되면은 한미 반도체가 최대 수혜라고 보고 있기 때문에 지금 가격대에서 또 한번 강한 상승 흐름이 나올 수 있는 자리가 아닌가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과장님 탑픽으로 지금 나가고 있네요. 한미 반도체라고 보시는 거예요? 그럼 네. 반도체 지금 전체 중에 종목 꼽으라면? 꼽으라고 하게 되면은 결국에는 실적에 대한 상향이 굉장히 큰 이제 반도체 장비 쪽에서는 네. 한미 반도체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뭐 여기 자막에는 안 나오고 있지만은 두 번째로는 세정 장비. 왜냐하면 결국엔 또 이번에 삼성전자가 수율적인 문제로 이슈가 많았기 때문에 뭐 제우스나 LTC와 같은 세정 장비에 대한 수요가 더 커지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과장님의 종목들 받아봤고 본부장님은 반도체 좋아하시잖아요. 그 안에서 어떤 종목 매력 있다고 보세요? 저는 삼성전자 꼽았습니다. 삼성전자요? 왜냐면은 앞에 말씀해주신 것들이 잘 되려면 삼성전자가 잘 돼야 되거든요. 그리고 이제 저는 산업을 좀 보실 때 일단 대형주부터 먼저 담아 놓으시고 그 다음에 남은 비중을 사실 이제 좀 작은 종목군들로 편성을 하시는 게 맞다라고 봅니다. 물론 한미반도체나 이수페타시스 같은 HBM 쪽에서의 뭐 대장 역할을 해주는 종목군들 당연히 이제 포트에 편성을 하셔야 되겠지만. 그렇다고 하더라도 이제 이런 대형주들에서의 기회를 놓치면 안 된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물론 최근에 삼성전자가 지수의 상승도 좀 방해하는 것 같고 굉장히 좀 스트레스를 많이 받으시겠지만 일단 레거시 쪽에 대한 뭐 디램이나 낸드 쪽에서의 이런 확장이 나온다라는 관점에서 봤을 때 삼성전자를 빼놓고 얘기할 수 있을까에 대한 부분 한번 고민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 그다음에 HBM 쪽으로 계속적인 공정을 가동화를 하면 수요 자체가 그렇게 높진 않기 때문에 나머지 디램이나 낸드 쪽에서의 생산량 자체가 감소가 될 수 있거든요. 그러면 시장에서 예상하고 있는 디램이랑 낸드의 가격이 조금 더 상승폭이 더 커질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자연스럽게 반도체 업황에 대한 전반적인 긍정적인 기조가 나올 거고, 그러한 상황이 생긴다면은 삼성전자 쪽에 이제 외국인과 기관의 수급이 다시 한번 쏠리는 흐름들이 네. 나타날 수 있고요. 그런 관점에서 본다면 다시 한번 좀 상방이 나올 수 있지 않을까라고 봅니다. 그래서 8만 원 이하대, 7만 원대에서는 충분히 모아가시기엔 나쁘지 않다라고 보고 있는 상황이고, 어쨌든 중심의 수출 데이터의 중심도 반도체고 그 부분에서 많은 캐파를 차지하고 있는 게 삼성전자이기 때문에 일단은 이렇게 좀
미운오리 새끼처럼 이 시장에서의 좀 관심도가 안 좋은 쪽으로 보일 때 오히려 좀 모아가시는 네. 전략으로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어제 외국인들 순매도 1위 종목으로 또 네. 자리를 했더라고요. SK 하이닉스가 1위, 순매수 1위였었거든요. 탑픽으로는 삼성전자 지금 8만 원 아래에서 모아가는 전략 유효하다 말씀 전해주셨습니다. 자, 두 번째 체크리스트 제약바이오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HLB 그룹주 오늘 어떻게 흘러가게 될까요? 좀 이야기 나눠봐야 될 것 같은데 과장님, FDA 발표 임박했습니다. 네. 관련주들 어제 변동성이 정말 컸었거든요. 보유하고 있다면 어떤 대응이 맞을까요? 아마 오늘 오후에 조금 나오지 않을까라는 얘기도 나오고 있습니다. 뭐 우리나라 시간으로 오후이기 때문에 아마 장중에 변동성이 굉장히 크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 있는데 이미 제가 봤을 때는 HLB나 LCB 생명과학 전반적으로 시총이 굉장히 많이 높아졌습니다. 결국에는 이는 FDA와 관련된 좀 선제적으로 주가에 좀 반영이 됐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추가적인 승의 흐름은 향후에 이제 북미 시장에 진출했을 때에 대한 효과가 계속 꾸준히 봐야 좀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고 전반적으로 북미 시장에 FDA 진출을 해왔던 뭐 셀트리온의 진펜트라나 한미양품의 뭐 롤런티스, SK바이오팜의 에스코프리 대다수가 FDA 승인하고 났을 때 주가가 사실 그렇게 빠르게 올라오지는 않았습니다. 결국에는 향후에 매출에 대한 효과에 따라서 좀 나왔다고 생각을 하고 있고 결국에는 오늘 아마 장중에 좀 한번 급등씩 나왔다가 좀 윗꼬리를 달고 내려오지 않을까. 결국엔 새로운 효과로 좀 나오지 않을까 개인적으로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물론 굉장히 우리나라 바이오 섹터에 대한 긍정적인 흐름은 맞습니다. 뭐 알테오젠부터 삼층전자 사실 올해 2월 달부터는 그게 바이오 투심에 대한 회복이 그게 하나씩 나왔다고 생각을 하고 있고 HLB도 충분히 그런 측면에서 기여를 했다라고 좀 측면이 있기 때문에 일단 세론에 나오되 물론 사실 올해 알테오젠 같은 경우는 북미 시장 진출은 아니긴 하지만은 그 머크사와의 독점 계약 이슈로 인해 가지고 세론 나왔다가 바로 위쪽으로 상방으로 틀었던 모습을 한번 나오긴 했습니다. 충분히 뭐 HLB도 나올 수는 있겠지만은 워낙 지금 시총 자체가 HLB 생명과학과 HLB가 17조 이상이 시가총액입니다. 실제적으로 간암 치료제 자체가 시장이 아직까지는 3조, 4조 시장이고 2030년쯤 가야 7조 시장에 올라오기 때문에 물론 이제 HLB가 이 시장에서 어느 정도 선점을 하고 시장이 올라온다라고 하게 되면 당연히 커지긴 하겠지만은 지금 당장의 입장에서는 좀 세론의 흐름이 나오지 않을까 개인적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장중 변동성 좀 대비를 해보셔야 될 것 같고요. 알테오젠처럼 세론 나왔다가 또 한 번 갈 수도 있겠지만 원체 지금 몸집 자체가 커져 있어서 조금은 어렵다. 이렇게 좀 보수적으로 봐주신 것 같은데 본부장님은 어떻게 보실까요? 우리 알테오젠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연초 대비해서 시총이 2배가량 증가가 됐잖아요. 네. 앞서 말씀 주셨듯이 키트루다, 머크사와의 독점 계약으로 정말 강하게 올라갔었는데 지금 자리 어떻게 봐야 될까요, 알테오젠? 일단은 저는 개인적으로는 긍정적으로 보고 있는 상황입니다. 뭐 일단은 이제 키트루다가 가지고 있는 영향력 자체가 굉장히 크고 단기간에 그 제약 그 약을 좀 대체할 만한 게 없거든요. 그런 상황에서 지금 이게 이제 만료가 되면서 퍼져나가게 될 텐데 그 부분에서 지금 SC 제형 쪽으로 좀 확대를 할 것으로 좀 예상이 되고 있거든요. 이렇게 된다면 그 이제 전망치가 굉장히 길어져요. 뭐 30년, 40년까지 막 이렇게 늘어지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향후에 대한 이런 먹거리는 충분히 좀 가져갈 수 있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고 또 특허가 만료되는 다른 부분도 많은데 최근에 이제 SC 쪽으로 해서 피하 조사로 직접 조사하는 쪽에 대한 이런 흐름들이 굉장히 강화가 되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본다라고 한다면 앞으로의 매력도들 계속적으로 좀 늘어나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는 상황이고 그다음에 이제 뭐 그 관련된 부분에서의 뭐 허가라든지 이런 이벤트들이 앞으로 좀 터져 나올 텐데 그 부분에서의 매력도도 충분히 있다라고 봅니다. 그리고 최근에 뭐 증권사 리포트의 내용들도 상당히 좀 긍정적이고요. 네. 충분히 미래를 바라볼 만한 지금 모멘텀들이 많이 있는 상황이어서 물론 주가는 고점 대비해서 일부 좀 눌림 현상들이 나오긴 했지만 거래량을 동반해서 뭐 엄청난 급락이 나온 것은 아니거든요. 오히려 이제 한번 내려왔을 때 단기 눌림에서의 좀 상승폭이 나올 때 거래가 나왔지 하락할 때는 큰 거래가 없이 좀 빠졌기 때문에 1차 상승 이후에 약간 좀 어느 정도의 되돌림 현상이 나타나고 있다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이런 긍정적인 이슈들이 나오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거기에 따른 주가의 반응은 충분히 나올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다만 우리나라 바이오 특성상 특정 이제 좀 강했었던 종목 예를 들어서 오늘 HLB가
발표 이후에 만약 급락이 나온다. 네. 그럼 거기에 좀 억지로 좀 끌려가는 부분들은 일부 나타날 수가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 좀 변화는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미국장에서의 미국 그 바이오 쪽의 흐름들이 최근에 굉장히 좋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이런 좀 우리나라 증시에서의 단기적인 이런 좀 영향력이 있는 종목의 하락으로 인해서 떨어진다라고 한다면 저는 오히려 매수의 기회로 활용을 해보셔도 괜찮지 않을까라는 생각입니다. 알테오젠 지금이 오히려 기회다. 눌렸을 때가 기회다라고 좀 풀이를 해주셨습니다. 아스코도 이제 개최하잖아요. 네. 아스코에 참여하는 기업들도 주목을 해봐야 될까요? 어떻게 볼까요? 그렇죠. 이제 왜냐면 우리가 이제 실적 시즌이 다 끝나가기 때문에 그렇게 됐을 때는 이제 이벤트가 조금 강한 산업군들로 좀 주목이 될 수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말씀해 주셨던 이런 바이오 쪽도 그렇고요. 또 우주항공청도 최근에 주가 흐름도 굉장히 좋은데 관련주들이 그런 쪽도 비슷한 흐름들이 나타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관련된 종목군들의 관심도는 좀 필요할 것 같고요. 또 이제 어떤 내용이 나오는지에 따라서 좀 주가의 수급이 쏠릴 수 있기 때문에 그 안에서의 플레이들 충분히 좀 가능하다라고 보고 있고요. 기본적으로 미국 시장에서의 바이오주들이 굉장히 강하다라는 점, 그리고 이제 수입 물가에 대한 변수가 일부 있기 때문에 금일 국채 금리는 조금 변동성이 나왔지만 지금 방향성 자체는 금리 인하에 대한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거든요. 그럼 바이오 쪽에 대한 이런 수급적인 흐름들은 시간이 가면 갈수록 좋아질 수 있다라는 부분을 보신다고 한다면 너무 부정적으로 보실 필요는 없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럼 현 시점 탑픽은 어떻게 보세요, 본부장님? 네, 저는 알테오젠으로 선정을 했습니다. 사실 좀 중장기적으로 본다면 CDMO 쪽에 삼성 바이오로직스를 생각을 하고 있는데 단기적인 플레이를 한다라고 한다면 알테오젠을 보시는 게 맞지 않을까 싶습니다. HLB와 더불어서 사실 뭐 리가켄 바이오나 이런 일부 종목군들 안에서도 지금 남아있는 이슈가 가장 강하지 않나라고 보고 있고요. ADC 제형 쪽으로까지 확대가 된다라고 한다면 뭐 앞으로의 영향력을 계속적으로 확대가 될 수밖에 없거든요. 게다가 26년까지 마일스톤에 대한 부분들, 그리고 그게 이제 앞으로도 계속 늘어진다라고 한다면 44년까지도 로열티가 수령이 가능한다는 점 봤을 때는 굉장히 중장기적인 이런 이벤트들이 터져 나올 수 있다. 그래서 이 로열티에 대한 퍼센테이지율에 따라서 사실 목표 주가가 상당히 다르다는 점이 있고요. 일단 증권가에서도 굉장히 목표 주가 공격적으로 나온 리포트도 있죠. 그래서 그런 부분들 잘 참고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하창환 본부장의 탑픽 알테오젠 받았습니다. 과장님은 탑픽 어디로 보실까요? 일단은 뭐 유황여행이 스케줄 상으로는 다음 타자 좀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아스코에 참여하죠. 네, 아스코에도 참여를 하고 특히 얀센과의 그 리브리반트 그 병역요법 이제 2차 결과도 나올 것으로 보이고 있습니다. 한 5개 정도 발표를 할 것으로 보이고 있는데 이 결과에 따라서 기존에 8월에 렉나자 FDA 승인이 일정이 있긴 하지만은 6월로 조기 승인할 수 있는 가능성이 이번 아스코의 결과에 따라서 분위기는 좀 달라질 수 있다라고 보이고 있기 때문에 만약에 6월에 조기 FDA 승인이 나온다 그러면 연말에 특히 얀센에서 1,000억에 대한 렉나자 그 관련된 로열티를 받게 됩니다. 그만큼 오히려 더 우리나라 최초로 로열티를 받는 회사가 유황여행과 오스코텍이 좀 될 것으로 보이고 있기 때문에 일단은 유황여행이 단기적으로 좀 모멘텀이 있을 수 있다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럼 목표가 어디까지 봐요? 지금 목표가로는 물론 지금 어제 단기적으로 5% 이상 나왔었기 때문에 만약에 9만 원 이상도 충분히 좀 돌파할 가능성이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하고 있는데 이미 전고점이 8만 원이긴 하지만은 시장은 FDA 쪽에 대한 시선이 많이 쏠려 있는 만큼 물론 2분기 실적, 1분기 실적이 중요한 게 아닙니다. 유황여행 같은 경우는 이거 렉나자가 폐암 치료 시장에서 얼마만큼 빨리 시장을 진출하느냐가 좀 중요할 것으로 보고 있기 때문에 이미 아스트라제네카 타그리소가 4개월 만에 승인이 났기 때문에 아마 충분히 저는 렉나자도 6월에 조기 승인이 좀 나온다라고 하게 되면은 아마 단기적인 강한 상승 흐름은 나오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과장님의 탑픽으로 유한 양행까지 챙겨봤습니다. 오늘 체크리스트 여기서 마무리 지어보도록 할게요. 헤르메스 스탁 하창환 본부장, 하이투자증권 스마트 PB센터 이화진 과장 함께했습니다. 말씀 고맙습니다.